안녕하세요. AN세무에게 안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시적 이주택 양도세 비과세 마지막입니다. 제가 벌써 영상을 3개나 올렸는데 이번 4편을 마지막으로 2022년 7월 14일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는 모두 설명드리는 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게 있을 때,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일시적 이주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관련된 세법 해석 예규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A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이게 이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돼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고, 그럼 이제 A주택이 그때부터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죠. 그리고 나서 B를 취득을 했습니다. A를 먼저 취득하고 B를 나중에 취득한 거죠. 그리고 A가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 A가 최종적으로 완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A주택과 B주택 어떤 것이 종전주택이고 어떤 것이 신규주택일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B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라고 물어봤는데 B주택이 이게 신규주택이에요. A주택이 멸실됐다가 새롭게 지어지긴 했지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조합원 입주권은 사실상 주택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A주택이 종전주택이고 B주택이 신규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주택 먼저 팔면 양도세 비과세 안 되는 겁니다. 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입주권으로 바뀌죠.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새 아파트 취득한다고 했을 때 이거 신규 취득 아니에요. 이 주택은 언제부터 취득한 거냐면 요 시점부터 취득을 계속 했던 걸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주택이 종전주택이고 B주택이 신규주택이 되고 신규주택 먼저 팔면 당연히 비과세 안 되겠죠. 45번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주는 예규예요. 2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이 됐습니다. 이 재건축 준공 이후에 재건축하지 않은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합니다. 그랬을 때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적용되는지, 이때 준공이 됐다고 해도 신규 취득 아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주택은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재건축 전 기존 주택의 취득을 기준으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46번입니다. 주택 취득하고 나서 도정법에 따라서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비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종전주택 재건축 완공 후 재건축된 주택을 먼저 양도했을 때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종전주택 재건축 완공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은 일시적 이주택의 요건이죠. 1년 사이 갭이 있어야 되고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건축으로 완공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재건축으로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가 종전주택이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비조정 대상 지역 내에 취득한 주택이 신규주택일 때 당연히 종전을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완공된 재건축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을 하면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재건축돼서 완공된 주택을 먼저 팔 리가 없겠죠. 일반적이진 않은 사례입니다. 47번입니다. 종전주택 보유 상태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는데 신규주택이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요. 그렇다면 종전주택의 비과세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완공 후 2년 이내로 연장이 되는지,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이 완공 이후에 2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고 세대 전원이 전입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다면 종전주택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받는 1세대 1주택 1조합원 입주권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반드시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해야 돼요.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게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읽어볼게요.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었죠. 방금 이거 주택 취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1세대 1주택 1조합원 입주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48번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반복해서 가능한지 횟수 제한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49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9조의 2에 해당하는 간면주택 보유세대가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조합원 입주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췄어요. 조합원 입주권도 마찬가지로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이 없으면 매도할 수 있어요. 돈 받고 팔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도정법상 이제 규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뭐 전매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입주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니까 당연히 남한테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의 연속으로 본다고 했지만 어쨌건 이거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리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면 그 조합원 입주권 처분할 때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번입니다. 같은 해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과 남은 1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면 둘 다 비과세 되는지 그려볼게요. 종전주택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하죠. 그러면 뭘 팔아야 비과세가 되죠? 이거 팔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종전주택을 팔면 결국 신규주택이 하나가 남아서 이게 다시 1세대 1주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3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종전주택을 처분한 시점에 신규주택이 이미 2년 보유, 거주 요건이 있을 때는 2년 거주 요건이 다 돼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종전주택 먼저 팔고 신규주택 바로 팔면 종전주택도 비과세가 되고 신규주택도 비과세가 되는지 질문이고 이거 당연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 절대 신규주택 먼저 팔면 안 돼요. 절대 신규주택 먼저 팔면 안 되고 종전주택을 하루라도 먼저 팔고 그 다음날 신규주택 팔아야 됩니다. 51번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세대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거 분양권이죠.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종전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되는지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왔어요.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왔는데 주택수에 들어온 분양권이 어떤 분양권이냐?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들어왔어요. 한마디로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안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권이 실제로 완공이 돼서 주택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이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권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먼저 팔면 당연히 비과세가 되죠. 다만 언제까지 팔아야 되냐?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팔아야 된다. 2020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거 분양권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종전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52번입니다.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되는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온다 그랬죠. 그렇다면 일시적 1세대 1주택인 세대가 분양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3주택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받지 못합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안 들어오고 그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옵니다. 53번입니다. 1주택 보유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받는 방법은 1과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1번은 일반적인 경우죠.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갭이 있어야 되고 분양권 취득 이후에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거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이죠. 근데 분양권은 사실상 주택이 아니고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종전주택을 바로 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규정이 생긴 거고, 이게 1세대 1주택 1조합원 입주권과 거의 비슷한 규정인데 그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 아파트가 다 안 지어질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된다.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돼요. 이거 중간에 나갔다 들어오면 안 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됩니다. 그리고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신규 분양권을 취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년 갭이 있어야 되는 거는 2022년 2월 15일 새롭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전에 취득한 분양권 같은 경우는 1년 갭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이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분양권을 취득을 할 때 반드시 1년의 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54번입니다. 정말 양이 많네요. 참 이게 세법이 좀 간단하면 좋은데 이렇게 내용이 많아서 세법 해석과 상담 사례가 이렇게 많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요거 주택수에 들어가죠. 그리고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한마디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권리를 산 게 아니고 반대인 거죠.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산 겁니다. 이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이거 비과세 안 됩니다. 반드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사야지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사면 일시적 2주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5번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했어요. 남한테 샀다는 거죠. 원조합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샀어요.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사면은 1세대 1주택 1조합원 입주권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주택 1조합원 입주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주택이 완공이 되고 비주택을 취득을 해서 그냥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을 적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고 둘 중 먼저 양도하는 거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마지막에 하나 남은 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면 되겠죠. 56번입니다. 이번에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이게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었습니다. 토지는 주택이 아니죠.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그때부터는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재개발 주택이 완공되고 3년 내에 매도하면은 비과세가 되는지 요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입주권으로 바뀌었어요. 그 상태에서 파란색 주택을 취득을 하죠. 파란색 주택을 취득을 하다가 이 권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새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되죠? 이거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부터 연속성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때부터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택을 취득을 하고 권리가 이걸로 바뀌면서 신규 주택이 취득이 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므로 요거 팔 때 비과세를 받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파란색 주택을 취득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되지 않습니다. 57번입니다. 3개 남았어요. 2017년 9월 서울 소재 A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같이 매입했습니다. 이거 작년에 논란의 세법 해석 예규죠. 저도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거는 좀 상담했던 사례가 있어요. 이분이 분양권을 2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년에서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죠. 그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개를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가지고 일시적 2주택을 적용을 받아서 종전주택을 팔려고 보니까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을 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일시적 이주택 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게 아니고 3년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분양권 2개만 가지고도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고, 이분이 저한테 상담을 했을 때는 저는 답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세법에 규정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시적 이주택을 판단을 할 때 3년, 2년, 1년은 기본적으로 종전주택이 있어야 돼요.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 2개만 가지고 일시적 이주택을 판단할 수는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거 일시적 이주택 판단하는 기준, 종전주택 취득 시기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2개 중에 어느 거 하나 먼저 준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양권 중에 먼저 취득하는 주택, 먼저 준공되는 주택, 그 주택의 취득일이 언제인지를 판단을 해서 요 일시적 이주택 2년으로 줄은 기간 내에 있다면 종전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이주택 기간을 판단을 한다. 사례 같은 경우는 A주택을 2018년 12월에 취득을 했고, 이게 종전주택이죠. 이 종전주택 취득일 현재 A주택과 B 분양권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시적 이주택 기간은 2년이 된다. 이게 작년 5월에 나온 건데 이거 나오고 굉장히 다들 좀 놀랐습니다. 세무사분들도 많이 놀랐고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건 이게 개인적으로는 납세자한테 좀 유리하게 해석을 내려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8번입니다. 종전주택을 수도권에 보유하던 1세대가 수도권에 근무하던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어요. 그래서 그때 세종시에서 공무원 특별공급 이런 거 하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을 취득한 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서울 또는 경기도에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세종시에 주택을 취득을 해서 일시적 이주택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요거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일반적으로는 3년인데 이때 5년으로 해준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이 되면서 그곳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공무원들 같은 경우 일시적 이주택 기간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2018년 9월 13일 이전인 경우에는 5년,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인 경우 2년, 2019년 12월 17일인 경우 1년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5월 10일자 2022년 5월 10일자에 다 바뀌었죠. 이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은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59번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 59번은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2022년 5월 10일자에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년의 전입 요건이 있는 거에서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 플러스 전입 요건이 있는 거에서 2년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2021년 3월 1일에 신규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 3월 1일까지 주택을 팔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종전주택을. 근데 요즘 주택이 굉장히 안 팔리죠. 그리고 나서 2022년 5월 10일에 세법이 개정이 됐고 이게 2년으로 줄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주택을 못 팔았다라 그래서 종전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 게 아니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언제까지만 팔면 되느냐? 2023년 3월 1일까지 종전주택 팔면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않아도 종전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국세청에서 발표한 일시적 이주택 관련 세법 해석 예규 상담 사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번 일시적 이주택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된 내용도 국세청에서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도 제가 나중에 설명 영상을 쭉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